안녕하세요. 성장계획가 윤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성 창업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4개의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여성 창업의 시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의 챕터는 첫 번째, 여성이 창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식과 경험으로 지식 노마드가 되라. 요즘 노마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지식 노마드란 무엇이고 지식 노마드에 대한 이해,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지식 노마드가 실천해야 할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부터 실천을 해야 지식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여성 창업가의 미래를 만드는 3가지 전략.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인 여성이 창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업교육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거,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7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기에는 7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라고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저 역시 굉장히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 아이의 엄마이고요. 지금도 워킹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 40에 다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2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과 함께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현모양처로서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리고 가정에 가계부 잘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가정 경제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2 아이 잘 키우고 저녁 반찬 걱정하면서 이렇게 주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내가 6년 동안 경력 단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밖에 없나 라는 고민들을 서서히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당장 나와서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경력이 6년이나 단절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제가 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도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다 읽어주고 나니까 5살 된 저희 딸이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스티븐 호킹처럼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앞으로 커서 그죠?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 엄마가 네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라고 우리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자, 근데 저희 딸이 더 동그랗게 눈을 뜨면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갑작스럽게 5살 된 딸이 저희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딸은 엄마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저 역시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대답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엄마고 다 컸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그러다가 생각난 게 결혼 전에 제가 강사로 활동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엄마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도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라고 밝게 웃으면서 그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저녁에요,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제가 딸에게 강사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력 단절 6년이나 된 전업주부였고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나이가 40이나 되었는데 내가 다시 강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강의인가? 강의를 한다면 어떤 강의를 해야 되지? 예전에는 CS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내가 CS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떠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선뜻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딸의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강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생각들이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내가 나이가 40이고 이제 새롭게 강의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취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눈높이를 조금 많이 낮추기만 한다면 취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있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취업에 대한 아주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업을 한다고 해서 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졌는데 내가 취업을 해서 몇 년간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취업이 아니면 그러면 창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창업은 어떤 점이 좋지? 라는 생각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창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내가 인생을 사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제가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이제 세무서에 가서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창업자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때 당시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아이들만 키우고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내가 이제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지? 이제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청년 창업 청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만 39세까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고 만으로 39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수가 이렇게 반가운 때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해서 청년 창업 청 프로젝트의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지원을 받고 또한 거기서 이제 창업자들 중에서 이제 1% 안에 들면
지원받는 지원비,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창업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고 보니까요,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알게 됐고요. 창업을 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제도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또 2권의 책을 낸 저자로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세상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업, 특히 여성분들이 창업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성의 능력을 원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2018년도에 이영자 씨가 KBS에서 연예대상을 탄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영자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왜 이슈가 됐었냐면요, KBS가 개국 이래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예대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영자 씨는 그 전부터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요. 굉장히 개그우먼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바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연예대상을 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이렇게 연예대상을 탔다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영자 씨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2019년도에 박나래 씨가 MBC에서 연예대상을 타게 됐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여성도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가야 할 바가 굉장히 멀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여성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대만, 독일, 뉴질랜드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처한 나라, 그죠? 코로나19와 잘 싸운 나라가 바로 이 세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공통점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리더가 여성이라는 거죠. 자, 지금의 시대는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한 그런 남성의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의 리더십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죠. 추진력이 강한 남성의 리더십과 그다음은 관계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여성의 리더십을 함께 갖출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만큼 여성이 갖추고 있는 이런 리더십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능력, 또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꼼꼼한 일처리를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신속한 친화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멀티태스킹과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이런 강점을 많은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의 시대에는 굉장히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스스로의 능력을 세상이 원하고 있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여성 스스로가 인식을 변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여성이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청년은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과거에 청년이라고 하면요, 30대?
정도가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중년이라고 하면 40대, 50대, 60대만 돼도 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 유엔이 새롭게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보면요. 노인의 연령이 80세에서 99세가 노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세까지가 청년이고 중년일까요? 네, 바로 청년은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79세까지가 바로 중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청년으로 혹은 중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또 그 시기를 예전과는 다른 시기를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뭔가 경제적으로나 혹은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역할을 그만두고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제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 혹은 교육을 통해서 엄마는 아이 옆에 있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두고 그렇죠? 엄마의 역할을 선택하셨는데요. 지금의 시대에는 사춘기가 어때요? 굉장히 빨리 오는 시기잖아요. 빨리 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 생각에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 옆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이 옆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옆으로 이제 전업주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집을 들어가게 되고 자, 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피해서 나오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엄마의 역할보다는 친구나 더 관심사가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 옆에서 엄마의 역할의 시간이 줄어든다면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여자로서 혹은 여성의 삶,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5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0살이 된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여성들이 단순하게 내가 그런 엄마의 역할로 여러분들의 이 남은 시간을 다 보내실 수 있으실지, 자,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꿈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뭔가 내 일을 찾아보는 것 혹은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세 번째 여성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능력 있는 여자로 다시 비상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네,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람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또 맘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여자의 삶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예전에 굉장히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한 지금도 내가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남편은 계속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이제는 엄마보다는 스마트폰, 엄마보다는 친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늘 일상에 변화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전업주부들이 자존감을 바닥을 치는 현상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행복했지만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이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여성들이 자존감을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이제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남편의 경제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모습처럼 나도 이렇게 새롭게 일을 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혼자만 갖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대에 반드시 창업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스스로 능력 있다라고 믿는 그런 기대와 신념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했더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이런 창업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뭘 했으면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이여 아직 가슴 뛰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 제가 여자 인생을 판을 바꿔라 라는 책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여성 창업 여러분들의 생각만 있으시면 가능한 세상입니다. 용기만 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성 창업의 시대, 창업하시는 여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다음 챕터에서는 그 고민을 깨끗하게 제가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